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VA에 대해서 한번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VA를 클릭을 해보시고 VA 코드도 뭐 앞부분 다 동일합니다. 항상 지금 데이터 불러오고 브라켓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쉐입을 정해주고 그러면 이제 VA 모델 만들기부터 이제 달라지는데요. 그럼 이때도 이제 인풋 쉐입 정의해주고 오리지널 디멘션은 인풋 쉐입이 될 테고 이제 중간층을 512층으로 했고요. 레이턴트 디멘션을 2차원으로 줄이는 VA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코더를 생성을 할게요. 인코더를 정의를 할 건데 이제 인코더를 디파인을 하는데 인풋은 이제 그 브라켓 데이터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 히든 레이어 인코더의 히든 레이어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정의한 이제 512개 여기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512개의 뉴런으로 압축하는 히든 레이어를 덴스층으로 만드는데 인터미디에이트 디멘션 512가 들어갈 테고 액티베이션은 렐로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원래 이제 오토 인코더와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차이가 뭐였죠? 그러니까 중간 Z층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에서는 평균과 그러니까 뮤와 시그마로 나와야 됐었죠. 뮤와 시그마로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아웃풋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트릭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뮤와 시그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뮤는 사실 플러스여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되는데 시그마는 항상 플러스여야 되잖아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시그마 아웃풋이 꼭 플러스 1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대신 로그 베리언스로가 아웃풋으로 나온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 로그 베리언스는 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다시 시그마로 치환을 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든 레이어를 지나서 그 인풋이 히든 레이어를 지나서 인코더 히든 레이어를 지나서 나온 그 인풋 값이 다시 덴스층을 한 번 더 지나면 2차원으로 되죠. 2차원으로 돼서 하나는 이제 Z 민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차원의 두 개 값을 다 갖는 거죠. 그러니까 Z G 민도 2차원이고 그 로그 베리언스 G도 2차원입니다. 그래서 민 값, 로그 베리언스 값을 아웃풋으로 내어주는 덴스층을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그러니까 레이턴 스페이스가 생겼으면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VA는. 근데 샘플링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 했죠?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쉐입 같은 걸 정의를 해주고 엡실론을 뽑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민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전이 1인 표준 정규 분포에서 랜덤한 입실론을 하나 뽑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뽑는 이제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엡실론을 하나 뽑아서 샘플을 해서 G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곱하기 엡실론이었죠. 근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했냐면 아까 이 아웃풋으로 나온 로그 베리언스의 0.5를 곱하고 익스포넨셜을 하면 이제 베리언스 값이 나옵니다. 시그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써서 그러면 G 샘플링 값은 이제 민과 로그 베리언스가 들어가면 바로 G 값이 계산될 수 있도록 요 식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도록 이제 디파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을 리턴을 하는 거죠. 리턴을 해서 인풋 값과 아웃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인코더라고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한번 보면 3136차원의 그 브라켓 플래튼한 데이터가 512로 압축되고 그런 다음에 그 2차원으로 압축되면서 G 미닝과 G 로그 베리언스 값을 내어놓고요. 그리고 얘네 둘을 조합을 해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쓴 G 샘플이 값이 2차원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때는 러너블 파라미터가 없겠죠. 그냥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2층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보면 3136이 512로 줄었다가 512가 2차원으로 주는데 하나는 이제 G민으로 2차원으로 줄고 하나는 로그 베리언스로 2차원으로 줄고 요 두 개를 다시 조합을 해서 람다를 그러니까 그 샘플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통합된 2차원짜리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G1, G2 두 개의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를 생성을 합니다. 디코더를 디파인하는 건 디코더는 간단하죠. 똑같죠. 그냥 오토인코더랑 그냥 여기서 샘플링된 G를 다시 이제 여기서 512로 늘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00 몇이었죠? 136으로 늘리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서머리도 볼 수 있고 늘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따로 디파인을 했다면 이제 VA 모델을 다시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있고 그 인풋이 인코더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다시 디코더를 통과해서 나온 아웃풋이 바로 복원된 이미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 모델을 이제 리턴을 하고 이제 VA를 모델이라고 또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리를 봤더니 이제 전체가 보이겠죠. 3136개가 들어와서 2차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3136으로 복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 핏으로 그냥 학습을 하면 되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들 정의를 해줬고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를 쓸 거고 또 이제 우리의 로스 펑션을 이제 정의를 해주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로스 펑션 배웠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죠.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있고 KL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가 있었죠. 그걸 그대로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디코더를 베르누이로 가정을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나올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 리컨스트럭션가 크로스 엔트로피니까 그대로 이제 함수를 갖다 쓰면 되고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식을 갖다 쓰면 되고요. KL 다이버전스는 저희가 직접 그 유도한 식을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 수식화 됐었던 저희가 유도했었던 그 식을 그대로 써준 거고요. 그대로 써줘서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KL 다이버전스 에러를 그러니까 로스를 두 개 더한 값이 이 VA의 로스 펑션이었죠. 우리 엘보였죠. 그리고 컴파일링하고 모델 핏을 하면 여기 이때도 이제 오토인코더와 동일하게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한 엑스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쭉 학습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00의 폭밖에 안 해서 사실 잘 학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최적화된 모델은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이건 이제 예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 하고 나서 원본 이미지와 복원 이미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풋들을 쭈르륵 넣었을 때 복원되는 걸 보니까 얼추 복원이 되기는 하네요. 되기는 하는데 엄청 이제 디테일한 걸 복원을 하지를 못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게 차원이 축소가 잘 됐는지 한번 그 2D 공간에 잠재된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실 2차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잃기는 잃었을 거예요. 3036 차원을 2차원으로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습을 좀 정교하게 하기는 해야겠죠. 2차원으로 줄여서 그래도 장점이 2차원의 모든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1과 G2로 이게 G1, G2로 해서 각각의 포인트마다 이제 말할 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에 이런 이미지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원을 시키면 이런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 레이턴트 벡터 값을 그렇게 봤더니 그래도 꽤 의미 있죠. 보니까 여기서 이 y축으로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보니까 약간 요 끝에 요 브라켓이 이제 꺾여 나가네요. 좀 각이. 그리고 여기서 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스무스하게 가지가 하나 더 생기네요. 그쵸? 하나였던 가지가 두 개가 되는. 그래서 뭔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그래도 컨티뉴어스하게 스무스하게 학습을 했으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티즈니를 이용을 해서
티즈니가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압축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한번 뿌려봤어요. 디자인을 뿌려보고 그 테스트 데이터의 컴플라이언스 값을 성능 값이죠, 한마디로. 그 저희 설계 쪽에서 성능 값을 이제 컬러링을 해봤는데 사실 보니까 잘 뭉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학습이 됐다면 파란색이 파란색끼리 좀 뭉쳐 있고 노란색이 노란색끼리 뭉쳐 있어서 뭐 컴플라이언스가 작은 값이 좋은 설계니까 좋은 설계들의 어떤 피처들을 좀 잘 학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좋은 설계가 안 좋은 설계 혹은 설계 유형들을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 간 인터폴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했을 때 인터폴레이션이 잘 돼야 제대로 그 매니폴드가 학습이 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포인트를 찍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한 포인트를 찍어서 조금씩 그러니까 한 포인트와 다음 포인트를 찍어서 그 사이 점들을 찾은 다음에 G값들을 찾은 다음에 복원을 시킨 겁니다. 봤더니 뭐 약간 뭐 스무스하게 변하는 것 같죠? 뭐 약간 스무스하게 여기까지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학습을 더 잘하면 더 잘 매끄럽게 복원이 되겠죠. 네, 이것으로 VAA 실습을 간단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